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세계지리 4단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112쪽부터 총 24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이다. 가다 지역의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먼저 A는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 B는 일본, 그리고 C는 인도네시아인데, 자, 가는 지금 초밥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초밥 일본 음식이니까, 자, B, 자,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나시고랭이라는 이 볶음밥이 유명한 나라 인도네시아니까, 자, C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고랭이란 볶음밥 같으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서, 자, 맵고 짭짤한 볶음밥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이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힌트를 보면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지금 베이징더 오리구이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 중국, 자, 북경의 A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B, C, A. 자, 4번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음식을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를 보시면 나시르막이라는 음식인데, 이 음식의 특징이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쌀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코넛 밀크는 열대 기후에서, 자, 재배되는 작물이 코코넛이죠. 자, 그리고 산발 소스라는 매운 양념, 자, 이 말은 향신료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나나 잎을 싸서 팔기도 한답니다. 자, 코코넛 밀크, 바나나 잎,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쓴다라는 힌트를 통해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는 지금 열대, 자, 열대기후 지역이다. 열대 고온 다습한, 자, 고온 다습한 지역이다. 자,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 나시르막은 말레이시아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나의 참파라는 음식은, 자, 이렇게 색깔 달리해서, 자, 나의 참파라는 음식은 보리, 완두, 귀리 등 곡물 가루를, 자, 여기 보니까 쌀이 없네요. 자, 나의 이 참파는 쌀을 쓰지 않습니다. 자, 위에는 쌀밥이었잖아, 나는.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 쌀이 없다는 건 이 지역이 고온다습하지 않다는 거야. 건조하거나 춥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했어요. 나무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겠구나, 건조하고 좀 추운 지역이겠구나, 상대적으로,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참파는 티베트 공원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시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낮아야 되고, 영강수량 적어야 되고, 수목 밀도 건조하니까 낮아야 되니까 정답은 5번 2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두 지역의 전통 가옥을 방문하고 쓴 담사 노트의 일부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건물이 가운데 하나의 뜰을 향해 함께 맞물려 있어 우리가 사합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건축물로 막혀 있는 중앙에 마당 혹은 정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역은 조금 추운 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는 중국의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옥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겨울이 매우 한랭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합원이라는 가옥 구조였고요. 자, 나는 경사가 급한 뾰족한 지붕이 두 손을 합장한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합장가옥이라고 하죠. 이 합장가옥은 일본에, 자,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의 가옥 구조가 이 합장가옥이죠. 자, 지붕 경사가 급하다는 것, 비나 눈이 많다는 뜻이 라는 거, 자, 우리 잘 배웠을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가는 잦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가옥 구조가 아니고 추워서 저렇게 만든 거죠.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나는 겨울철 다설에 대비한 가옥 구조 맞는 거죠. 지붕 경사가 급한 게 다설에 대비한 가옥 구조의 증거입니다. 자, 디귿에 기온의 연교차는 중국의 내륙 지역과, 자, 일본은 그래도 섬이니까, 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의 중국과 일본 중에는 중국이 연교차가 큰 거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은 요건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겠지.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가나다 새 전통 가옥과, 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인도네시아의 루마 아닷이라는 가옥인데, 얘는 어쨌든 집을 띄어서 짓는 고산가옥이죠. 이 말은 이 지역은 덥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기억에 가는 고산가옥으로 지면의 열과 습기 차단에 유리하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나는 일본의 가시오 가옥인데 가시오를 한자로 쓰면 합장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온다. 자, 라는 걸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급경사의 지붕은 겨울철 다설에 대비한 시설. 자,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다의 중국의 4번은 추워서 저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디귿의 가분포 지역은 나분포 지역보다 연교차가 크다.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큰 거기 때문에 가, 열대기후가 연교차가 나나 다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의 가는 다보다 가옥 구조가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가옥 구조는 더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옥 구조니까 중국의 4번이 더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고 가다 전통 가옥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가는 여기가 지금 몽고죠, 맞죠? 그래서 몽고의 이동식 가옥. 자, 사진이 있고요. 우리가 뭐 게르, 유르트 이렇게 부르는 이동식 가옥입니다. 자, 이 이동식 가옥은 유목 생활에 맞춤형 가옥이죠, 맞죠?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가옥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일본의 합장 가옥이죠. 자, 합장 가옥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옥 구조다. 그리고 이동식 가옥은 이제 유목 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했고, 자, 다는 인도네시아의 지금 고산 가옥이죠. 자, 고산 가옥은 여기 열대 기후의 가옥 구조입니다. 지면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지면에서 띄어서 짓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억에 나의 지붕 형태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붕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의 다는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산 가옥이다. 더우니까 이렇게 집을 지면에서 띄어서 지은 거지.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가는 다보다 통풍에 유리한 가옥 구조. 더운 지역이 통풍에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 더 통풍에 유리해야 됩니다. 디귿 틀렸고. 자, 그리고 유목 생활에 용이한 건 설치와 해제가 용이한 이동식 가옥. 가가 더 용이합니다. 자,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세 국가를 우리가 가나다 ABC에서 찾아서 연결을 하는데 이 세 나라가 인도, 일본, 중국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자, 먼저 가는 한랭한 기후. 북방의 유목 문화에서 기원한 전통의 복이다. 이거 중국의 가옥 구조죠, 맞죠? 가는 중국. 왠지 이 문제의 느낌적인 느낌이 이 사람 얼굴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을 굉장히 닮아 있네요. 그래서 이거 비주얼 갖고 푸시진 않았겠지만, 자, 옷차림이 중국이니까 우리 가는 중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옷을 많이 안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가 지금 더운 지역이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더운 데가 인도니까. 자, 나를 인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운 남부지방에 기원한 전통의복.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힌트도 힌두교라는 힌트가 또 있네요. 그러면 남는 다는 일본이 되겠죠. 다는 일본. 자, 그래서 여기는 일본의 얇은 옷을 얘기했고 주로 여름에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산업 구조를 통해서 ABC 나라를 고를 때 여기서 먼저 일본은 세 나라 중에서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이 A를 일본으로 연결하면 되고, 자,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 산업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1차 산업 비율이 높으니까. 자, C가 이 셋 중에서는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C가 인도. 그럼 남는 B를 중국. 자, 연결하시면 가 중국은 B, 나 인도는 C, 다 일본은 A. 정답은 BCA 4번이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어느 화석 에너지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이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여러분들 분포와 이동을 보니까 이 두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네요. 자,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호주 동부 지역에서 수출을 많이 하잖아. 호주 동부는 고기 조사인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으니까 호주 동부에서 수출을 많이 나가는 게 석탄이죠. 자, 왼쪽에 지도만 봐도 우리가 석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및 지역 내 생산량 비중에서 몬순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거기다가 중국의 생산 비중이 46%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자, 요 힌트를 가지고 또 석탄을 맞추셔도 됩니다. 자, 석탄을 찾았으면 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석탄은
산업혁명기부터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유나 천연가스. 석유나 천연가스. 자, 냉동 액화 기술과 관련된 건 천연가스. 자,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건 석유고. 자,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적은 건 천연가스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표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보는 거. 자, 먼저 지도의 나라들을 확인해 볼게. 자, B가 일본이고요. 자, A는 인도 오른쪽에 방글라데시. 자, 그리고 C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요 4단원부터 8단원까지, 여기 7단원까지는요. 자, 먼저 이 중에서 일본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세 나라 중에서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선진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를 보니까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다가 일본 되는 겁니다. 다를 B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에서 뭐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같으면 선생님은 국내 총생산을 갖고 고르겠어요. 그래서 가보다는 국내 총생산이 많습니다. 이 말은 비슷한 경제 수준이지만 나라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 중에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전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나가 인도네시아, 가가 방글라데시.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자, 9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사는 제일 선진국이 호주니까 호주가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서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A가 호주. 자, 중국, 인도 중에 더 못 사는 나라가 인도기 때문에 인도가 1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C가 인도. 그럼 남는 B가 중국이 되겠지. 자, 중국이 나머지 두 나라에 비해서는 2차 산업 비율이 높습니다. 중국이 워낙 제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3차 비율과 1차 비율을 가지고 호주, 인도를 먼저 고르고 남는 B를 중국으로 연결하시면 문제가 쉽죠. 자,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세 국가 중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죠. B. 자, 1번 틀렸고. 2번에 벵갈루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 인도에 대한 설명. 자, 3번에 세 국가 중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2차 산업 비율도 높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도 많은 중국이 B가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아야 되죠. 자, 4번에 수출액에서 광물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A 호주, B 중국 중에 호주가 높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호주 A의 주요 수출품 하면, 자, 호주의 주요 수출품 하면 뭐다? 석탄과 철광석이죠. 자, 요거 두 개가 광물 자원이죠, 맞죠? 그런데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공업 제품입니다. 중국은 원료 자원은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인접국으로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있대. 호주하고 인도 인접국이 아니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거. 자, 먼저 A가 인도고요. 자, B는 지금 여기 있는 나라야. 요게 싱가포르죠. 자, C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자, 여기서 싱가포르, 호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고 인도가 좀 못 살기 때문에 셋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나라가 누가 돼야 된다? 인도가 돼야 됩니다. 인도, 그래서 A로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나 다나 공통적으로 3차 산업 비율이 높아요. 호주나 싱가포르이 둘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달에 보니까 1차 산업이 아예 없어요. 맞죠? 1차 산업이 아예 안 나타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잠깐만, 자, 이거 다시 할게. 자, 여기 싱가포르. 자,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요거 엄청 작습니다.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로 구성된 도시국가입니다. 자, 도시국가에서 농촌이란 곳이 있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1차 산업 비율이 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싱가포르, 다를 누구로 연결한다? B로 연결하고 남는 나를 C, 호주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 C, B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인도, 일본, 중국입니다. 자, 제시된 게 국내 총생산이 동그라미 크기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이 X축과 Y축, Y축과 X축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한 나라를 골라볼게요. 자, 이 가가 국내 총생산 동그라미 크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중국이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자, 우리 배우는 이 단어 몬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국내 총생산 1위가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2위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다를 일본으로 골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 그래서 일본과 인도를 고를 때는 국내 총생산이 아직은 더 많은 게 일본. 아니면 이게 더 좋겠다. 자, 3차 산업 비율. 3차 산업 비율이 인도보다는 일본이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다를 일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잖아. 나지나. 자, 틀렸고. 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 규모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 동그라미 크기를 비교해보면 인도보다 중국이 한 5배 이상은 더 많아 보이네요.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중국이 더 많아야 되죠. 자, 이거 맞는 거지. 내가 왜 X를 쳤지?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당연히 높겠죠. 자,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니까요. 자, 그리고 4번에 1차 산업 생산액. 자, 다하고 가 중에 1차 산업 생산액은 여기서 1차 산업 비율도 중국이 더 높을 거고 국내 총생산도 중국이 더 많기 때문에 1차 산업 생산액 중국이 당연히 일본보다 많고요. 자, 5번에 나와 다는 국경을 접하지 않습니다. 인도, 일본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국가의 산업구조 및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5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금 찾아야 될 나라가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5나라를 연결할게요. 자, 제시된 게 일단은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힌트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럼 국내 총생산 동그라미 크기가 이 나라, 나 나라가 제일 크죠. 그럼 이 나 나라가 누가 돼야 됩니까?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 돼야 되겠죠. 자, 나는 중국. 자, 먼저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먼저 볼게. 나는 몬순 아시아에서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자, 중국이 2차 산업 비율도 높고 그리고 국내 총생산도 가장 많으니까 2차 산업 생산액이 중국이 가장 많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별명이 괜히 세계의 공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국은 2차 산업 제조업 생산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똑바로 골라도 답은 2번 바로 나오는 거죠. 자, 나머지 나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하고 마를 볼게. 자, 라마가 공통적으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마는 두 나라 중에 골라야 돼. 일본과 자, 호주 중에서 라마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라가 요게 더 크죠. 국내 총생산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호주 중에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가 더 큰 일본이 라가 돼야 되고 호주가 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지금 가하고 다잖아요. 가다는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이 두 나라도 요거 보고 풀면 되죠. 가가 상대적으로 동그라미가 커요. 이 말은 이 가 나라가 국내 총생산이 많다는 얘기는 이 나라가 다보다는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가 인도가 돼야 되고 자, 남는 다가 인도네시아가 되면 되죠. 자, 선택지 풀게요. 자,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인도는 남부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죠. 답니다. 자, 3번에 대찬정 분지에서 기업적 농목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지금 호주에 대한 설명이니까 호주는 마였죠. 자, 그리고 라에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 인도죠. 가가 인도니까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최상위 세계 도시 하면
요 세 도시를 떠올려야 돼. 뉴욕, 런던, 도쿄. 뉴욕, 런던, 도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도쿄가 있는 나라는 호주가 아니죠. 라지라.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구조와 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시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A가 누구다? 일본. A가 일본. 자, B가 인도네시아. 자, C가 호주. 자, 세 나라 중에서 연결할게요. 자, 먼저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에서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두 나라보다는 1차 산업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다가 1차 산업 비율이 높으니까 다가 인도네시아. 자, 라는 걸 찾았어요. 자, 하지만 일본과 호주는 공통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이 높고 1차 산업 비중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나는 품목별 수출입 비중을 가지고 가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른다. 자, 하지만 품목별 수출입 비중에서는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는 수출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수출. 자, 수출을 보니까 가는 광산물 수출 비중이 이 국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습니다. 자, 나는 주로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광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한 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호주. 자, 나가 일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가 호주니까 가가 C. 자, 그리고 나가 일본이니까 A. 다가 인도네시아니까 B 연결하면 정답은 5번 CAB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세 국가의 수출 상위 5개 품목 비중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는 호주, 인도, 일본입니다. 여기서 호주가 쉽겠죠. 호주가 철광석과 자, 석탄 이 두 개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니까 가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와 일본은 요게 결정적이겠네요. 자, 2등에 있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정밀기계, 기계류 같은 자, 기술 수준이 높은 제조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가 일본이 돼야 되고 자, 남는 다가 그러면 인도 연결하면 되겠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 벵갈루루, 뭄바이 등에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한 나라 인도죠. 인도 답니다. 자, 그리고 나가 일본인데 일본의 제조업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제조업이 발달한 게 아니죠. 일본은 오히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3번에 내륙 찬정을 이용해서 기업적 농목업을 하는 나라 호주죠. 가죠. 자, 그리고 4번에 호주는 남반구에 있고요. 일본은 북반구에 있으니까 틀렸고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더 높아야 된다. 자, 답은 5번이죠. 자, 15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골라야 될 나라가 중국, 일본, 자, 인도네시아 있네. 자, 그리고 호주가 있습니다. 자, 요 네 나라 중에 가나다라를 연결할게요. 자, 먼저 라가 좀 쉬워 보입니다. 석탄, 철광석 두 개가 풍부한 나라. 자, 이 나라는 누구다? 호주죠. 나가 호주.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다가 공통적으로 다와 라가 석탄이 있지만 차이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자, 다는 석탄과 함께 2등 팜유가 있잖아요. 이 팜유는 열대 작물 중에 하나죠. 팜유가 열대 이제 야자수의 기름 야자 열매를 가지고 자,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걸 우리가 팜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팜유가 생산될 수 있는 나라는 열대 기후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죠. 다가 인도네시아. 자, 가나는 공통적으로 기계류가 지금 1위입니다. 자, 기계류가 1위라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에서는 지금 2등이 지금 자동차죠. 자동차 그리고 정밀기계 같은 기술 수준이 높은 업종 쪽에서 더 강한데 가 같으면 의류나 섬유 직물 같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도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일본이 자동차 정밀기계 같은 걸 더 많이 수출할 거니까 자, 나가 일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남는 가가
중국이 돼야 맞는 거지.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국내 총생산 이 중에서 1위는 중국이니까 가가 더 많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에 총 인구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중에 인도네시아가 많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등 국가니까 중국 다음으로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세 번째 일본, 그리고 호주가 제일 인구가 적어요.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도시화율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중에 호주가 도시화율 높아야 되고, 자, 4번을 조심해야 되는데 석탄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석탄 생산량. 자, 비교하는 두 나라가 호주와 중국인데요. 자, 석탄 생산량은 중국이 전 세계 석탄의 45%를 생산하는 석탄 생산 1위 국가니까 가가 중국이 호주보다 석탄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단순하게 라에 이게 보인다고 해서 석탄 생산량이 중국보다 더 많다는 건 아닙니다. 호주가 석탄 소비가 적기 때문에 많이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생산량은 중국이 호주보다 많지만 만약에 석탄 수출량이라고 물어보면 자, 호주가 중국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석탄 생산량은 중국이 더 많은데 자, 수출량은 호주가 더 많다는 거.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에 2차 산업 생산액은 가장 많은 나라가 누구다 그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가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본 있고요. 요 나라는 타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자, 세 나라를 가나다 중에서 연결을 합니다. 자, 기역 니은이 하나가 공업제품이고 하나가 농림수산물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여기서 오픈되어 있는 게 연료 및 광산물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료 및 광산물 비중이, 수출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은 나라가 요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 연료 및 광산물 수출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품 중에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일본이나 타이는 상대적으로 연료 및 광산물 수출은 부족합니다. 맞지? 자, 그래서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인도네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인도네시아다. 자, 요걸 먼저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을 연결할 수 있는데, 자, 가다 두 나라 같으면 상대적으로 기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가다 중에 일본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일본은 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 중에서 공업제품 위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기역이 공업제품이 돼야 되고 니은이 농림수산물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공업에 거의 올인하는 나라, 자, 이 가나라가 누가 돼야 된다? 일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일본이 뭐 농산물을 막 수출하고 이런 나라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다가 세 나라 중에 남는 타이가 돼야 맞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은 것 중에 니은이 농림수산물이고, 자, 기역이 공업제품이니까.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총 수출액이 적다.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중에 이 자료만 보고는 총 수출액이 누가 많고 적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크니까 일본이 총 수출액이 더 많아요. 자, 3번에 총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타이보다 많아야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니까요. 자, 4번에 나와 다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 타이 두 나라는 모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타이하고 일본 중에 일본이 더 선진국이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본, 다가 더 많아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1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 지역이 속한 국가를 지도 A시에서 고른 거.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가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네요. 자, 먼저 가 지역은 자, 수많은 정보통신 관련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고 첨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다 라고 그랬고 고급 인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미국과 유기적 업무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뭐 인도, 중국, 멕시코 다 발달할 수 있으나 영어가 공용어 중에 하나다라는 힌트. 자, 그리고 미국과 유기적 업무 협력이 가능하다. 즉 미국과 낮과 밤이 반대여서 24시간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A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 공산주의를 했다가 특정 지역은 시장 경제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것만 봐도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중국. 중국은 1980년대에 동부 해안가에 경제특구와 개방도시를 조성해서 개방 정책을 추진한 후에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베이징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중관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연결하시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 갑니다. 가나에 설명하는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를 보니까 위구르족이라는 엄청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한족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국의 북서부 지역인 요 A죠. A. 요 A를 우리가 위구르 자치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는 A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 불교를 신봉하는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차별과 억압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미얀마죠. 그래서 B, 미얀마의 여기 서부 지역이 로힝야족이 살고 있던 곳이고, 불교를 믿는 미얀마 중앙정부로부터 불법 이민자로 규정받고 탄압을 받는 지금 아주 불쌍한 민족이 로힝야족이죠. 그래서 미얀마 연결하시면 정답은 A, B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 갈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자, 먼저 갑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A에서는 힌두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분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 A가 지금 카슈미르 지역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 그래서 여기는 종교 갈등이 벌어지는데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자, 갑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B 여기가 이제 티베트 자치구니까 티베트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한다 라는 의뢰 설명은 맞는 거죠. 그리고 병 여기 C는 어디냐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라는 데고, 이 민다나오 섬에는 모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죠.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필리핀 중앙정부와 자,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로족 반군과 필리핀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맞는 거죠. 필리핀은 크리스트교, 그리고 민다나오 섬에 사는 모로족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병 3번이고요. 자, D가 호주잖아. 호주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에버리지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주민인 에버리지니와 유럽계 이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을병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주요 문쟁 지역 가라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죠. 그래서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운동을 한다. 자, 기억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에 나가 카슈미르 지역이잖아. 여기는 카슈미르 지역. 자,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의 이슬람교와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간의 갈등. 니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라는 데고,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탄압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관련된 갈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민족과 종교의 차이 때문에 로힝야족이 불법 이민자로 찍혀서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는 어디냐면 타이완 섬 오른쪽에 있는 자, 센카쿠 열도라는 곳이에요. 자, 이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시조 지배를 하고 있고, 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력 1번입니다. 자, 21번이에요. 지도의 AD 지역에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A가 카슈미르 지역이죠. 자, 카슈미르 지역은
이슬람교, 힌두교 간의 종교 갈등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지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고 자 종교가 메인인 갈등입니다. 자 2번에 B는 자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란되고 여기에 로힝야족이 탄압을 받고 있는 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분쟁은 불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의 불교와 로힝야족의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맞지만 크리스트교를 믿는 집단은 없기 때문에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C는 필리핀은 민다나오 섬이고 이 민다나오 섬에 어느 민족이 산다? 모로족이 산다. 근데 이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고요. 그래서 이슬람 반구를 결성해가지고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C 지역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닙니다. 여기에 베트남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필리핀 안에서의 내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D 지역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자 D가 여기가 지금 스리랑카죠. 자, D가 스리랑카. 자 스리랑카는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스리랑카에 기존에 살고 있는 민족이 신할리즈족입니다. 오래 살고 있는 민족 신할리즈족.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스리랑카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인도 남부 지역에 살던 타밀족이라는 사람들이 스리랑카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밀족은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 두 민족 사이에 민족 겸 종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번에 D 지역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종교는 불교, 힌두교 다르고 맞죠. 민족도 신할리즈족, 타미족으로 달라서 갈등이 벌어진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B, D 지역 분쟁은 당사국에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B, D 모두 중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이에요. 자 지도는 몬순아시아 지역 갈등 및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먼저 A는 카슈미르 지역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B는 티베트 자치구죠. 여기가 티베트 자치구. 위구르족 아니잖아 맞지? 위구르족 아니고 티베트족이 자 분리 독립을 요구합니다. 자 2번이 틀렸고 정답 2번. 자 여기는 티베트 자치구. 위구르 자치구는 여기 위에 있어. 티베트 자치구보다 더 북쪽이에요. 자 그리고 3번에 자, C가 미얀마 서부 지역. 이 지역에 불법 이민자로 찍힌 민족 이름이 뭐다? 로힝야족이죠. 자 3번 맞고. 자 D가 스리랑카였죠. 자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 불교도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요 불교도는 누구다? 기존에 살고 있다. 신할리즈족. 신할리즈족. 자 힌두교도들은 누구다?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당시에 인도에서 건너온 타밀족. 자 그래서 불교도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자 4번도 맞고요. 자 여기 E가 어디냐면 여기가 동티모르는 됩니다. 자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지배를 받다가 2002년에 비로소 독립을 하는 자 신생 독립국이죠. 맞죠? 그래서 이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종교가 달라서 수년간 갈등을 겪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는 크리스트교를 자 믿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종교적 문제로 갈등 끝에 분리 독립했다 하는 5번의 설명도 맞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글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에 대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요. 미얀마가 있고요. 자 필리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영역이 구성된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요렇게 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나라가 말레이시아. 자 요 세 나라 중에서 자 가나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은 결정적인 힌트가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이 중에서 이슬람교 믿는 나라 말레이시아지, 맞지?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고 필리핀이 크리스트교니까 가는 누구다? 말레이시아. 죄송해요. 말레이시아. 자, 가는 말레이시아.
자, 수도가 쿠알라룸푸르다. 뭐 라는 것도 뭐 알면 좋고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국가 내 불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중에 불교를 믿는 나라 미얀마죠. 그래서 나는 미얀마. 자, 그리고 여기 로힝야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것도 힌트를 삼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를 보면 국가 내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교 믿는 나라가 필리핀이지. 그래서 다가 필리핀. 자, 필리핀은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에 관련된 설명도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아니죠. 누굽니까? 인도네시아죠. 자, 틀렸고. 자, 2번에 아오자이가 전통 의복인 나라. 미얀마 아니고 누굽니까? 베트남이죠. 자, 틀렸고. 아오자이는 베트남. 자, 볶음밥 나시고랭이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지. 틀렸고. 자, 다 필리핀이니까. 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한다. 가가 말레이시아니까 요 나라가 타이지. 요 나라가 타이잖아. 여기 국경을 접합니다. 자, 그리고 나가 미얀마니까 타이와 국경을 또 이렇게 접하고 있지. 그래서 두 나라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에 수도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깝겠죠. 말레이시아가 가장 여기 적도가 지금 여기니까. 그래서 가가 가장 가까워야 돼.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4번이에요. 다음 글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힌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커피, 좋은 힌트고, 그리고 쌀로 만든 국수인 퍼가 있고요. 아오자이가 있대. 자, 그럼 이 나라 누구다? 베트남이죠. 가는 베트남. 자, 골랐고요. 그리고 나를 볼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불교를 믿는 신할리즈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미족 간의 갈등이 있는 이 나라는 스리랑카죠. 자, 그리고 스리랑카가 유명하게 또 홍차, 실론차가 또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다 같으면 불교 신자가 다수다 그랬고, 그리고 카오팟이 있고요. 수도가 방콕이고 송크란 축제가 열리는 이 나라가 타이죠. 자, 이런 힌트로 세 나라를 골랐습니다. 선택지 볼게요. 베트남 북반구니까 틀렸고, 2번에 스리랑카는 섬나라인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는 베트남이죠. 자, 3번에 티베트족은 중국 안에 있는 데니까 얘도 틀렸지 맞지? 자, 그리고 4번에 나는 다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자, 스리랑카하고 타이 중에 하천 유역의 평야가 더 발달하고 그리고 국토 면적도 더 넓은 타이가 작은 섬나라인 스리랑카보다는 쌀 생산과 수출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은 이 중에서 가 베트남 맞고요. 그리고 다 타이 맞죠. 스리랑카는 남부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몬스나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의 문제 우리 24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